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했고 네. 그런 예산을 승인했어요.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한 척이 한 140억 달러 정도 합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이요. 네. 한 척에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 척을 동시에 구매하는 아하. 예산을 승인했습니다. 그래서 240억 달러. 그래서 두 척을 동시에 구매를 하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또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어서 가격이 또 다운됐어요. 네. 한 10여 프로 다운돼서 두 척 합이 240억 달러에 짓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해군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네. 두 번째 항공모함이 존 F 케네디를 지금 거의 올해 말에 진수합니다. 네.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인데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세 척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짓고 있거나 취획했거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척을 더 승인을 했고 총 10척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.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10척의 항공모함이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12척 체제로 가겠다. 아하. 항공모함을 두 척을 더해서 네. 더 강력한 해군력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. 사실 한반도에 지난해만 해도 위기가 조성됐을 때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여러 척이 인근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항공모함은요, 이른바 니미츠급입니다. 니미츠급만 해도 굉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데 이번에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, 니미츠급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슈퍼 헤비급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, 자,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좀 전장을 소개해 주십시오. 일단 덩치는 비슷해요. 아, 등치는 비슷합니까? 덩치는 니미츠와? 비슷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어쩌면 조금 더 작습니다. 제럴드 네. 포드가. 그런데 더 신형이 더 작다는 것은 기능이 더 좋다는 말이 되겠죠. 아하. 그래서 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의 이 레이더가 스파이 3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주말트급 구축함, 스텔스 구축함에 들어간 그 레이더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주말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4조 원짜리 구축함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를 항공모함에 장착을 했으니 아하. 얼마나 탐지력이 좋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또 플러스해서 그보다 훨씬 탐지력이 넓은 또 스파이4라고 하는 그런 레이더를 추가 장착했어요. 그래서 네. 엄청난 그런 그 범위를 탐지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체 방어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하. 지금 이 니미츠는 자체 방어력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자체 방어력 ESSM이라는 대공미사일 탑재해서 아하. 자체적으로 미사일도 맞고 지휘 통신 다 하는 그런 항공모함입니다. 그야말로 뭐 초특급 슈퍼 항공모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더욱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. 니미츠급 항공모함은요, 이른바 증기를 모아서 쏴주는 방식으로 이 함재기를 출격시키는데 1분에 한 대씩 밖에 발진을 못 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이 증기식이 아니고요, 전자사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원리인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증기를 모아서 쏘는 방식은 옛 방식이고요. 위에 있는 증기 방식입니다. 뒤에서 증기로 밀어주는 방식인데 전자사출식 방식은요, 이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새총을 쏘듯이 전 함재기를 밖으로 날려주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.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40초마다 한 대씩 밖으로 출격을 시킬 수 있다. 그런데요, 1분에 한 대씩 날려보내는 것과 한 40초에 한 번씩 날려보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뭐 전투력에서 큰 의미가 있나요? 그렇죠.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? 네. 맞습니다. 없습니다. 그런데 뭐냐? 이 전자식 사출기는 36톤을 쏘아보낼 수 있습니다. 아하. 그런데 증기식 사출기 니미츠급은 30톤까지를 쏘아보냅니다. 아하. 따라서 이 슈퍼 호넷이나 F-35가 6톤의 무장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증기식 사출기를 가지고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거워서 못 날려보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공모함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. 네. 그런데 이 전기식 사출기를 가지고는 36톤, 즉 6톤이나 더 아하.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육중한 몸매의 함재기들을 더 날려보낼 수 있다. 무장을 더 많이 하죠. 어차피 전투기의 무게는 똑같은데 네. 6톤을 더 날려보낼 수 있으면 6톤만큼 무장을 더 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걸 또 3분의 1이나 빠른 속도로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네.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장을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단 20초 정도의 차이가, 그리고 또 그 무게의 차이가 6톤 그게 핵심입니다. 전투력을 좌우하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. 갑판 길이만 축구장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바로 이 항공모함입니다. 전자식 사출기를 이용해서 40여 초마다 한 대씩 함재기를 더더욱 6톤이나 더 많은 폭탄을 장착한 채 이륙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.
그런데요, 이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더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일반 항공모함에는 이 공중급유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데, 그렇죠. 왜냐하면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급유기가 필요 없는데, 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공중급유기까지 싣고 다닌다고요.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? 이제 MQ-25라고 하는 무인 공중급유기인데요. 네. 지금 일부에도 그 기존에 공중급유 능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비상시에, 예를 들어서 함재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바다에 추락해야 되죠. 그렇죠. 그때 급하게 날아가서 조금 한 번 더 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를 주입해주고 이런 정도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아예 멀리 날아가서 공중급유해주는 무인 급유기를 탑재를 했어요. MQ-25.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2,000km짜리 장거리 초음속 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항공모함은 여기 있으면은 1,000km까지밖에 전투기를 못 날려보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원래 그런데- 항공모함 그렇죠. 이미치급은. 그런데 이 1,000km 지점에 공중급유를 갖다 놓고 아하. 1,000km를 날아가서 다시 여기다가 급유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? 2,000km를 작전할 수 있는 겁니다. 작전 반격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방가르드를 가지고 있든 실콘을 가지고 있든 중국이 뚱펑 17을 가지고 있든 그 미사일들, 공격용 미사일들의 사정권 밖에서 항공모함은 대기하고 있고 공중급유기를 동원해서 함재기들이 날아가서 걔들 타격하고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팔 길이가 훨씬 길어져 버렸죠. 그렇군요.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문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 해군력의 40%가 다 전멸할 때까지 싸워야지만 겨우 이 한 척을 침몰시킬 수 있다. 어마어마한 전투력이군요. 네, 요번에 제랄드 포드에 실린 원자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. 원자로의 출력이 니미츠급보다 출력이 3배랍니다. 아하. 전기를 3배 생산하는 거죠. 네. 그럼 왜 3배나 생산하겠습니까? 아까 전자식 사출기도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, 경납고에서 갑판으로 전투기를 올리는 엘리베이터도 전부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. 그런데 왜 그럼 3배냐?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일건이나 레이저 포로를 갖다 장착하기 위해서 네. 이렇게 많은 전기가 소모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벌떼 드론으로 해서 이제 항공모함을 공격하든가 네. 아니면 지르콘 러시아가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 항목을 공격할 때 그때 아마 레이저 포라든가 레일건을 활용해서 방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지금 예정상으로는 2021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태평양 함대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태평양 함대 하면 칠함대죠. 칠함대면 우리 한반도도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. 7함대 올지 3함대 배치될지는 알 수가 없다.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? 그렇지만 태평양 함대, 인도 태평양 함대가 제일 크거든요. 네.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원자로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7함대, 즉 이 요코스카에 배치가 되어서 이 동북아시아를 관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아까 40%의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미국이 그 항공모함 12척 체제를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중국 해군 전체가 다 붙어도 미국 항공모함 2척이면 서로 상쇄가 돼서 끝나죠. 그러면 중국 해군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1척이 더 있는 겁니다. 이건 알겠습니다. 앞으로 영원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.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했고 네. 그런 예산을 승인했어요.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한 척이 한 140억 달러 정도 합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이요. 네. 한 척에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것을 2척을 동시에 구매하는 아하. 예산을 승인했습니다. 그래서 240억 달러. 그래서 2척을 동시에 구매를 하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또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어서 가격이 또 다운됐어요. 네. 한 10여 프로 다운돼서 2척 합이 240억 달러에 짓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해군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네. 두 번째 항공모함인 존 F 케네디를 지금 거의 올해 말에 진수합니다. 네.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인데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세 척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짓고 있거나 취획했거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척을 더 지금 승인을 했고 총 10척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.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10척의 항공모함이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12척 체제로 가겠다. 아하. 항공모함을 2척을 더해서 네. 더 강력한 해군력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. 사실 한반도에 지난해만 해도 위기가 조성됐을 때
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여러 척이 인근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항공모함은요, 이른바 니미츠급입니다. 니미츠급만 해도 굉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데 이번에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, 니미츠급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슈퍼 헤비급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, 자,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좀 전장을 소개해 주십시오. 일단 덩치는 비슷해요. 아, 등치는 비슷합니까? 덩치는 니미츠와? 비슷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어쩌면 조금 더 작습니다. 제라드 네. 포드가. 그런데 더 신형이 더 작다는 것은 기능이 더 좋다는 말이 되겠죠. 아하. 그래서 이 제라드 포드급 항공모함의 이 레이더가 스파이 3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주말트급 구축함, 스텔스 구축함에 들어간 그 레이더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주말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4조 원짜리 구축함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를 항공모함에 장착을 했으니 아하. 얼마나 탐지력이 좋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또 플러스해서 그보다 훨씬 탐지력이 넓은 또 스파이4라고 하는 그런 레이더를 추가 장착했어요. 그래서 네. 엄청난 그런 그 범위를 탐지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체 방어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하. 지금 이 니미츠는 자체 방어력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자체 방어력 ESSM이라는 대공 미사일 탑재해서 아하. 자체적으로 미사일도 맞고 지휘 통신 다 하는 그런 항공모함입니다.